네, 두 번째 시간 가겠습니다. 유치권 가겠습니다. 유치권. 네, 자, 3번부터 가겠습니다. 3번. 네, 틀린 것입니다.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 맞습니다. 유치권 발생 배제 특약은 효력이 없다. 네, 유치권 배제하는 특약은 뭐가 있다? 네, 유효합니다. 자, 갑이 있고요. 을이 있고,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유치권. 네, 여기 소유자가 있겠죠. 소유권이 있겠죠. 네, 을이 갑하고 유치권 뭐하기로 배제. 네, 뭐 상관없습니다. 네, 계약, 그러니까 사전에 배제할 수도 있고요. 네, 사후에, 나중에 배제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런 배제 특약은 유효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합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3번은 정답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작년도 기출문제 보세요. 유치권에게 인정되는 것도 있어요. 유치권. 네, 채권 있고 그 다음에 유치권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앞에는 이게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점유하면서 이렇게 이런 내용 된 거겠죠. 그래서 주가 있고 종이 있으면 이렇게 날아가겠죠. 이게 뭐다? 부종성 들어가죠. 또 주가 가면 함께 데리고 가야 되겠죠. 주 가면 그걸 수반성. 그리고 잔액이 남아 있는 한 목적물 전부에 효력이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걸 뭐라 하죠? 어렵게 불가분성. 이 글자 불가분성 나눌 수 없다. 이 글자를 한번 집중해 보세요. 잔액이 남아있는 한 목적물 쪼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유치할 수 있으니까 불가분성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가 없다. 그래서 뭐가 없다? 물상대의가 없다. 우물에 물이 없다. 타는 목말은 기억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4번은 니을만 없어요. 그래서 4번은 4번. 우가 없어서 물상될 수 없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문제 5번은 별표 한 5개 정도 하세요. 이유는 옳은 것 4개가 틀렸기 때문에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 1번 갑니다. 유치권은 채권 성립과 동시에 성립하고 또 행사할 수 있다. 네, 이게 점유지 하면서 이 물건 관련된 채권이 있죠. 네, 채권 발생한 건 안 되고요. 채권이 변제가 있어야 돼요. 채권 발생과 동시에 유치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채권이 변제기 있는데 안 줬을 때 비로소 뭐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번은 틀린 지문이에요. 이 채권이 발생과 동시에 유치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채권이 뭐다? 변제기에 있어야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물이 경매됐을 때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면은 혹시 갑의 소유권이 있고요. 을이 채권이 있어서 유치권이 있었다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뭐 압류가 이루어졌어요. 압류 누군가요? 압류에서 만약에 경매가 됐다. 그죠? 그럼 새로운 경락인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지문은 완벽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을 채권 유치권 해가지고 압류 전 유치권이라 합시다. 경락이 나타나게 되면 여기 특징 유치권 가지고 거절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채권을 여기다 행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채권은 누구의 관계예요? 갑의 관계죠. 자, 유치권은 물건이니까
이쪽한테도 유치할 권리 던지고 다 던질 수 있어요. 유치권은 올. 물권이니까. 근데 채권은 오온리, 오온리. 그래서 경락인의 유치권 가지고 목적물 거부할 수는 있으나 채권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은 정답이 2번이에요. 압류 전 유치권은 유치권 가지고 목적물 거부할 수 있으나 채권은 못 던집니다. 전 주인한테만 던져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발생한 채권에 한하여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자, 이 잘 보세요. 물건이 있어요. 네, 이 물건을 현재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점유 이전 물건 관련된 과거 채권이 있고, 자, 현재 점유하고 있어도 네, 유치권 인정하는 것이 공평하다. 즉, 물건 점유하면서 점유 중 발생한 현재의 채권. 그래서 연습하시면 돼요. 점유를 하고 있으면 이 물건 관련된 과거 채권이든 현재 채권이든 유치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점유하면서 발생한 채권에 한해서 점유하면서 발생한 채권, 요것만 가지고 유치권 된다 했으므로 틀립니다. 과거 채권 가지고 점유하고 있어도 유치권 인정한다는 게 판례 태도예요. 자, 네 번째 거 보세요. 채무자 갑이 유치권자 을을 위해서 물건을 보관하는 형식으로 하기로 하고, 갑이 직접 점유하고 이를 매결해서 을이 점유한다고 그랬죠. 네, 조심하셔야 돼요. 갑이 소유권이 있고요. 을이 점유 관련된 채권 때문에 무슨 권? 유치권 행사 중이죠. 이때 이 점유를 이 갑한테 넘겨주는 순간, 채무자한테 점유를 이전해 주는 순간, 자, 이런 경우는 이 유치권 날아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유치권자 자주 나올 거예요. 현재 점유하다가 네,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 주는 것이 아니고 제3자를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만 인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유치권자가 현재 점유하다가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주는 간접 점유는 허용되지 않고요. 제3자를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만 인정한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문은 채무자한테 점유를 줬기 때문에 이런 간접 점유를 통해서는 유치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X. 자, 이렇게 출제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사례로 출제하느냐, 이렇게 자꾸 갑을병으로 낸 이유는 외우셨는지 이해했는지를 묻게 자꾸 내는 겁니다. 4번 X. 다섯 번째, 유치권 뭐다? 자, 반환된 것은 피담보 채권 행사다. 그러면 지금 점유하면서 물건 관련된 채권 때문에 유치권 돌리고 있죠. 그러면 유치권 행사는 점유하면서 목적물을 안 주겠다는 이야기지. 그죠? 조심하세요. 채권 행사는 아니죠. 채권 행사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점유하면서 안 주겠다 하는 얘기는 유치권 행사일지 몰라도 채권 행사가 아닙니다. 채권을 행사하자면요, 채권의 소멸시효는 뭐한다? 네, 소멸시효는 네, 계속 뭐한다?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법 조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치권 행사는 네,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영향을 뭐 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면요. 계속 이 지문이 계속 나옵니다. 채권 행사가 아니므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그래서 5번 지문도 X입니다. 그래서 이 5번 지문은 별표해 두시고요. 자꾸 연습해 두세요. 네, 다음 문제 6번 갑니다. 기출문제네요. 자, 유치권 인정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을 모두 고르시오. 네, 보증금 가지고는 유치권 안 되죠. 네, 주인 부동산 점유 하면서 들어간 비용 아니죠? 니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필요비 상환은 유치권이 되는데 필요비 상환이 뭐로 바뀌었어요? 손해배상으로 바뀌었으니까 유치권 될 것이고, 리을은 유익비만 가지면은 문제가 없어요. 유익비 가지면 유치권 되는데 그 앞에 원상회복이라는 단어 때문에 원상회복이 없이 원상회복 없이 만약에 원상회복이란 이 용어가 없이 유익비다 그러면 네 유치권이 뭐한다? 인정돼요. 근데 원상회복이란 이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 유익비란 이거 가지고는 유치권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원상회복 들어갔다라는 이 특약이 들어가면 유익비 포기 특약이에요. 이 포기 특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상회복 특약이 없다면 유치권 되고요. 자, 특약이 만약에 있다면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자,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함정입니다. 리을은 함정이에요. 기출문제. 그래서 정답은 2번. 조심하시고. 자, 7번 가보겠습니다. 7번은 2번. 정답만 볼게요. 이거는 유치권자와 유치물 소유자 사이의 유치권 포기하는 특약. 제3자는 특약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네, 유치권 포기 특약은 사전도 좋고요. 사후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포기 특약은 네,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자, 1번은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 점유는 직접 간접 관계없어요. 단 간접 점유일 때는 채무자가 아니고 제3자라는 거 조심하시고, 세 번째는 경매권이 있다는 거 맞고요. 네 번째, 상당한 담보 제공, 채무자 권리죠. 타담보 제공 청구권. 네, 권리금 가지고는 유치권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기출문제 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9번 가보겠습니다. 갑은 자기 소유 X건물의 전면적 수리를 을에게 위로했고 대금 지급 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수리를 완료한 을에게 건물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네, 갑의 건물 관련돼서 을이 소유권 있고 공사대금, 채권 있고, 자, 지금 유치권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쵸? 자, 1번. 을이 수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X건물을 뭐 할 수 있다? 네, 유치할 수 있죠. 네, 해서 1번 지문 뭐하다? 맞는 지문이죠. 두 번째, 을은 X건물을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뭐는 있다? 경매권 있으니까 2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세 번째, X건물을 선관주의로 점유된다. 네, 무슨 주의? 자기 재산이 아니고요. 선관주의로 보관해야 된다. 맞습니다. 4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다 맞는 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무조건 그 1번 맞고요. 2번 경매할 수 있다. 2번이 이거네요. 그 다음에 선관주의 맞고요. 네 번째 지문은
자, 을이 보존행위서 X 건물을 사용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네, 맞는 질문이죠. 유치권으로서 점유를 하는 거니까 이건 무슨 점유가 아니다. 네, 불법 점유는 아니죠. 불법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 불법행위 불행 손배는 없다는 거죠. 청구할 수가 없겠죠. 네, 부당 이득은 해줘야 되겠지만 불법행위 손해배상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과실 없이 자 건물이 소실됐다. 을의 권리는 화재 보험금 청구권에 미친다. 이게 틀렸네요. 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자, 유치권자는 우가 없어요. 우선 변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상대성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9번은 돌려친 겁니다. 우물에 물이 없다. 그건 아는데 이제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본 거죠. 그래서 건물이 이게 화재가 났잖아요. 그러면 갑이 화재보험금 있잖아요. 화재보험금 청구권을 을이 압류해도 원래 유치권자는 뭐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 변제가 없으니까 이 보험금 들어가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이야기예요. 변형된 가치물에 효력이 미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저당권이면 미치겠지만 이게 유치권이기 때문에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이거지. 굉장히 어렵다 했을 때 나오는 문제죠. 이건 200페이지에 7번 아니고 9번이었고요. 다음에 10번입니다. 자, 이거는 기출 문제인데 이거 그냥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네, 포인트는 압류예요. 자, 가압류가 아닙니다. 가압류가 있고 임시로 했다가 이제 압류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압류 이쪽은 뭐가 되고요? 전이 되죠. 압류 기준 전. 네, 그 다음에 또 압류된 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압류 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압류 전 유치권 어떤 채권 변제기 도래한 유치권이 있는 경우도 있고 후 채권 유치권 자 유치권 있습니다. 압류 전이든 압류 후든 유치권은 있다고 좀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경매가 됐을 때 뭐가 됐을 때 경매가 됐을 때 유치권은 이 압류를 기준 잡아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치권만 얘기하는 거예요. 유치권. 자, 이 압류 됐을 때 이게 경매가 돼서 경락이 나타났을 때 경락인이 대금을 다 완납하고 소유권 취득하겠죠. 이때 압류전 유치권은 이렇게 유치권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압류 후 유치권은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경락인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 네. 물론 이 채권 못 던지는 건 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거기 기억 지문은 발생한 후라고 돼 있죠. 자, 거기 보시면은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라고 돼 있죠. 기억. 니은도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입니다. 근데 디귿은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고 돼 있고 자, 리을은 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가압류가 돼 있고 압류가 되기 전 유치권입니다. 그래서 리을은 가압류된 후 유치권이지만 압류 전 유치권이죠. 따라서 리을은 살짝 함정입니다. 가압류가 아니고 뭐다? 압류. 네, 그래서 뭐다? 압류 전 유치권. 그죠? 있다. 압류 후 유치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같이 또 한번 기억해 볼까요? 여러분들 점유 취득 시조에서도 네, 뭐 있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그죠? 순차 전 있고, 그죠? 순차 후에 없다. 이런 말 쓴 적 있었죠.
이것도 뭐야? 이것도 갖다 붙이면 돼요. 압류 전에 유치권 가지고 대항할 수 있고, 압류 후 유치권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게 말이 서로 들어맞죠. 전 있고 전 없다. 압류 전 있고 압류 후 없다. 그래서 모를 때, 뭐 할 때? 알 때보다는 모를 때가 포인트죠. 모를 땐 뭐다? 후가 나오면 뭐예요? 후회 없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기억해서 한번 포인트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12번 가겠습니다. 12번. 그래서 10번은 뭡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디귿 리을이 되겠죠? 3번이 되겠죠? 3번 디귿 리을. 다음 12번 가겠습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유치물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 상환급부 판결을 한다. 그죠? 유치권 행사했던 얘기죠. 그러면 상환급부 판결한다. 맞고요. 자, 두 번째, 유치물 점유하기 전 발생한 채권. 네, 이게 아까 했던 겁니다. 점유하기 전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 점유를 취득했다.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네, 2번이 틀렸네요. 아까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물건 관련된 채권이면 점유 전 과거 채권, 그죠? 또 점유 후, 자, 현재 채권이든, 하여튼 점유하고 있으면, 네, 점유 이전 과거 채권이든 점유 후 현재 채권이든, 네, 점유하고 있으면 무슨 권 인정한다? 유치권 인정하지요. 그러니까 과거 채권 있고 우연히 그 물건을 현재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그래도 유치권 허용된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예요.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충할 것이 5번이죠. 점유를 상실했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에 의해서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네, 이게 아까 이 얘기예요. 유치권자는 점유가 먼저 돌아야 되기 때문에, 네, 점유권 기초라는 뭐는 있어도 물청은 있다. 근데 같이 묶어 기억하셔야 돼요. 유치권 기초라는 물청은 없다는 거. 자, 그거 보충 설명드린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13번 체킹하세요.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지문들이 좀 길죠? 네, 길어도 맞추면 되죠, 뭐. 자, 1번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했다. 그러면 차임 상당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죠. 그러나 불법 점유 손해배상은 아니에요. 그냥 부당 이득. 자, 두 번째 지문은 계약 명의 신탁입니다. 그죠? 이 계약 명의 신탁은 이런 거죠. 자, 돈을 한 3억 정도 제공해서 둘이 무슨 신탁을 하고 명의 신탁을 하죠. 명의 신탁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을이 매수인 자격을 해서 매매를 합니다. 그죠? 이때 등기가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이때 선이면 이게 물권 변동이 유효 등기가 되고, 이게 악이면 네, 무효 등기가 됩니다. 지금은 선의를 전제로 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는 을입니다. 자, 그런데 갑이 점유를 하고 있다 이야기에 점유. 이때 3억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들어갈 때 부당이득. 자, 이 3억 대금 채권 가지고, 그죠? 부당이득 채권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네,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이 물건 관련 채권이 아니죠. 유치권 공식이 아까 힘들어도 점유하다가 그 물건 관련 채권 가지고 유치권 들어가야 되는데 이 3억 채권은 이 토지 점유하는 관계가 없는 거죠. 갑이 이 토지를 처음부터 점유하면서 관련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죠. 네, 맞는 질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라고 되어 있죠. 그럼 아까 뭐라 했습니까? 네, 압류 후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후회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랬었어요. 맞는 질문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번 틀렸다는 얘기죠, 벌써. 거기 2번 보시면은 부당 이득 청구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간 틀렸습니다. 자, 네 번째 겁니다.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가 격려된 후 채무자 점유 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 취득했다. 자, 4번은 아까 했었을 거예요. 함정이죠. 지금 3번은 압류 후고요. 4번은 가압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압류가 되기 전 유치권이라는 얘기예요. 가압류가 된 후 유치권 취득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압류가 됐겠죠. 그래서 4번은 뭐다? 네, 전입니다. 전. 그래서 뭐다? 전 입고가 되겠죠. 맞는 질문일 것이고 5번은 똑같습니다. 압류 후죠. 그죠? 압류 후. 그래서 3번, 5번은 압류 후고 4번은 압류 전. 자, 13번은 2번. 팁 드리면 가서 명의신탁 정리하세요. 팁 드립니다. 명의신탁 가서 종료 3가지 내 것으로 만드세요. 명의신탁 종료 3가지. 네, 첫 번째가 이전형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중간 생략형이 있었고요. 세 번째가 바로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계약형 명의신탁 3가지. 틀지 마시고 악착같이 하셔서 내 것으로 만드세요. 네, 13번을 설명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또 사례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자, 그냥 14번 볼게요. 고득점을 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갑은 을의 건물을 보증금 1억 원에 2년간 임차했다. 갑은 을과 협의해서 건물을 수리한 후 수리비 1천만 원은 임차 기간 만료 시 상환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을은 임차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 및 수리비 반환을 거절하고 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14번. 네, 1번은 보증금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보증금 가지고는 뭐가 안 돼요? 직권 행사할 수가 없죠. 자,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건물의 수리비. 네, 수리비. 네, 이게 이제 비용상한 청구권이 되겠죠. 건물을 수리했으니까 이건 뭐 유익비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유익비 가지고는 뭐가 된다? 유치권 가능하죠. 그래서 1번 맞고 2번 맞고 세 번째 경매가 실행됐다. 네, 수리비 1,000만 원 가지고 경락인에게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채권 있고 유치권 있고 네, 그러면 새로운 경락이 나타나게 되면 압류전 유치권. 그러면 유치권은 행사할 수가 있지만 네, 채권 달라면 안 되죠. 채권은 only, 유치권은 이쪽 저쪽 모두다. 3번 X예요. 숨긴 겁니다. 자, 네 번째 겁니다. 자,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부당 이득. 그죠? 불법 행위는 아니고요. 부당 이득 반환할 의무가 있겠죠? 자, 다섯 번째는 또 을이 병한테 건물을 매도해서 소유권 이전된 후 다시 갑이 수리비 지출했다. 갑은 여전히 병을 상대로 지출한 수리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점유 중 관련된 채권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었다는 거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자 15번 빨리 해봅시다. 자 유치권 설명 중 옳은 거 자기지산 동일한 주의 아니에요. 선량한 주의 의무 선관주의. 자 채무자 승낙 얻지 않았다라면 자 보존에 필요한 경우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허락 관계 없습니다. 세 번째는 점유가 강탈당하면 유치권 존속한다. 안 되죠. 점유가 사라지면 유치권도 사라진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겁니다. 유치권자가 채무자 몹시요. 승낙 없이 유치물을 제3자한테 모했다면 임대한 경우 유치권자가 취득한 차임은 네, 변제에 충당할 수 없고 부당이득으로 채무자에게 반환된다. 예, 논리 맞죠? 허락을 맡아야 되죠. 허락. 다섯 번째는 타담보 제공 청구. 자, 이건 형성권이 아니에요. 타담보 제공 청구에 대해서 주인이 예스하면 유치권 소멸되는 것이고 거절하면 유치권 소멸하지 않겠죠. 그래서 타담보 제공 청구는 청구권이지 형성권 아니라는 거. 자, 또 16번도 가볼게요. 설명 중 옳은 것. 자, 1번 유치권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다.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러나 과실수취권은 있잖아요. 그래서 자, 과실 취득권은 있기 때문에 1번 지문은 X. 두 번째, 부속물 가지고 유치권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자, 부속물, 지상물 가지고는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2번 X. 자, 세 번째 겁니다. 갑소유 건물을 임차여 임차 기간 중 유익비 상한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의뢰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 의뢰 유치할 수 있는 효력 범위는 네, 위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 유지상에 필요한 범위 대지분에도 미친다. 네, 당연한 거 아닐까요? 3번 정답. 네, 갑소유 건물을 그죠? 네, 뭐 상관없습니다. 뭐 A란도 상관없습니다. 갑이 뭐 그래서 뭐 지상권 설정받았다. 그래서 여기다 뭐다? 네, 갑의 건물이 있고 각 건물관에서 자 늘이 만약에 무슨 권이 인정되면 유치권이 인정되면 유치권 효력은 당연히 어디에도 대지에도 미쳐야 되지 않을까요? 건물도 미치고 다 미쳐야 되겠죠. 네, 3번 맞고요. 자, 네 번째 거 조심하셔야 되죠. 네 번째 거 무슨 단어 들어갔어요? 원상복구. 그러면 네, 비용 포기 특약이요. 포기 특약은 뭐하다? 유효. 그럼 무슨 권도 안 된다. 유치권 또 포기 특약입니다. 유효한 겁니다. 했던 겁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자, 다섯 번째 질문은요. 다세대 주택 창호 공사를 완성한 공사업자가 공사대금 잔액을 변제받기 위해서 다세대 주택 중 하나만 어디 점유했었나 봐요. 네, 그럼 유치권은 위 한 세대는 시공한 공사대금만이 피담보 채권된다. 네, 이것도 틀린 이야기가 되겠죠. 왜요? 4번이 뭐죠? 행사했으면 안 되죠. 4번 틀렸죠. 자, 5번은 다른 게 아니고 5번은 틀렸는데 201호하고 202호 공사대금 이게 4억이고 이게 2억입니다. 그래서 201호만 지금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202호 전체 금액 가지고 하나만 지금 유치하고 있는 거지 이 부분만 채권 가지고 유치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 불가분석입니다. 그래서 16번은 정답이 3번. 즉 건물의 유치권이 있으면 건물 유치권은 대지에도 효력이 뭐예요? 미쳐야 되겠죠. 자 17번 갑니다.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닌가? 정답은 5번. 자 소유자 목적물 양도. 네, 소유권 갖고 있었습니다. 을이 채권 가지고 유치권 행사 중
주인이 받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소유물이 양도가 됐죠? 그러면 또 봅시다. 또 연습해봐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물건이니까. 얘한테도 유치할 수 있었죠. 그러나 조심할 것, 채권은 얘한테만 던져야 되지 얘한테 달라면 안 된다는 거죠. 경매가 돼도 똑같아요. 똑같은 원리니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7번까지 했고요. 자, 다음 이제 저당권 갑니다. 자, 유치권하고 저당권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유치권의 큰 포인트는 뭐죠? 유치권. 이 점유가 생명이었어요. 근데 저당권은 점유하고는 멀죠. 유치권은 합의 없이 나타나는 법정. 저당권은 약정. 계약관계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치권, 채권, 저당권, 채권 다르죠. 특징. 유치권은 말 그대로 이유. 뭐가 생명? 점유가 생명. 저당권은 뭐라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는 우선 변제가 없기 때문에 물상대위가 없습니다. 여기는 점유하지 않으나 우선 변제가 있고 또 무슨 대위? 물상대위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점유하지 않다가 채무자가 뭐 하지 않으면 점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변제를 안 하면 할 수 없죠. 저당권 실행 경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경매에서 뭐 받는 거예요? 네, 여기 들어가서 뭐 받는다? 우선 변제 받고 혹시 변형된 가치물이 있으면 무슨 대 형식으로? 물상대 형식으로 우선 변제 받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이게 두 가지 큰 차이점입니다. 자, 18번 같은 경우는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없는 것. 네, 정답은 거기 4번. 일필토지 일부. 네, 일필지 전부에다가 저당권 되는 거지. 일필지 일부는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일필지 일부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자, 참고합시다. 일필지 일부는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일필지가 공유일 때 이 공유 지분에다가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네, 전 다 미쳤듯이 네, 분할이 돼도 이쪽 저쪽 다 미친다. 같이 기억하면 좋겠죠. 18번에 조심할 거 참고할 거, 지상권, 저당권 목적됩니다. 전세권도 됩니다. 근데 지여권 자체에다가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됐고요. 그 다음에 20번 갈게요. 자, 20번에서 정답만 볼게요. 3번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소멸을 이유로 하여 자,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갑구가 있다. 자, 갑이 소유권이 있다. 네, 을구란에 예를 들어서 네, 을이 네, 채무 최고액 가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합시다. 자, 이렇게 출발해 가지고 나중에 채무가 확정됐다. 확정돼서 일반 저당권이 됐다. 그래서 돈을 다 갚았다. 채무를 다 변제했다. 네, 저당권은 당연히 자동적으로 소멸합니다. 근데 아직 말소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 소멸인데 만약에 말소가 안 된 상태죠. 이 상태에서 갑이 네,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병한테. 원래는 병이 받으려면 말소해서 받는 것이 정상인데 일단 등기 친 겁니다. 병 앞으로.
그러면 원래는 이 사람이 말소해서 넘겨줘야 되죠. 근데 말소하지 않고 이렇게 일단 넘어갔을 때 당연히 병은 갑한테 전화해서 말소를 요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종전 소유자도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무효이니까 말소,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원래 말소해서 넘겨줄 의무가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럼 이제 병이 갑갑하죠. 이 상태에서는 팔려고 해도 이것 때문에 자꾸 걸리적거리니까 급하면 아쉬운 사람이 먼저 또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 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에도 있고요. 전 소유자도 있고 현재 소유자도 됩니다. 이건 말소, 등기, 청구권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팁 드리면 위는 아직 이전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 요거는 현재 소유자니까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그 20번의 3번은 네, 등기 청구권에서 나오는 판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번은 3번 체킹해 두시고요. 정답만 볼 거예요. 자, 21번 별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1번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그 설정 후 부합된 중축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논리 모순입니다. 부합물, 무슨 물? 부합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1번 지문 X. 두 번째,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관하여 저당권 설정된 후 전유분 소유자가 나중에 취득한 대지 사용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건 일체성에 반하죠. 전유 부분이 있고요. 또 무슨 권이 있는 거예요? 대지 사용권. 이건 이제 물론 상대적 일체성이지만 어쨌든 주종 관계에 있으니까 여기에 설정되면 여기도 미쳐야 되겠죠. X. 세 번째, 저당권 효력은 종물에 미치듯 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네, 3번이 맞는 얘기죠.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 범위. 네, 이 범위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죠. 단 등기해야 되겠죠. 그죠? 등기해야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겠죠. 지금 물어본 것은 등기를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목적물 범위. 그죠?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 한 경우 토지 위에 건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요.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면 여기만 미치는 거지 건물까지 미칠 이유는 없죠. 네, 4번 X. 설정된 부분에 미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한 지상권에 미치지 않는다. 이거는 이런 거예요. 갑토지에 네, 을이 지상권 설정 받아서 을이 여기다 건물을 축조했다 이야기야. 신축. 그래서 이 건물을 저당권 설정했다는 얘기야. 병한테. 돈 빌렸었겠죠. 네, 저당권 효력은 네, 건물 저당권 효력은 당연히 여기에도 미치고 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어디에도 지상권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5번을 판례 태도인데 이걸 갖다가 종된 권리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권리요? 종된 권리에도 종물에 관한 효력을 유추 적용한다. 종물.
그래서 5번 미친다 해야지 맞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22번 기출문제네요. 별표 발표해 두세요. 네, 일괄 경매에 관한 얘기입니다. 갑은 을소유 X토지의 저당권 취득하였다. X토지에 Y건물이 존재할 때 갑이 X토지 Y금 일괄 경매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네, 토지의 저당권. 기억 나는지 모르겠네.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아무것도 없었다, 같았다, 달랐다 기억하기. 자, 나대지 건물 신축했을 때, 자, 법지부터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네, 같을 때 법지 있다가 되죠. 자, 이쪽은 법지가 없습니다. 아니, 왜 일괄 경매하는데 왜 법지 얘기하느냐?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네, 여기 법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렇게 건물이 있게 되면 여기는 일괄 경매 없습니다. 네,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일괄 경매 없습니다. 네, 요럴 때 일괄 경매, 그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전제가 있죠. 요것도 전제가 뭐죠? 경매 당시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가 돼야 됩니다. 같아야 돼요. 이때 같을 때 토지 플러스 건물 캔 일괄 경매 가능해요. 그러나 토지만 받지 건물은 어차피 못 받는 거예요. 자, 귀찮다. 그럼 나는 토지만 하겠습니다. 하는 거. 이게 무슨 경매? 일괄 경매 포인트입니다.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신축됐을 때 경매 당시 같다면 일괄 경매 캔, 하기 싫으면 토지 캔. 그러면 기억 보세요. 갑이 저당권 취득하기 전 이미 을 X토지에 을의 Y 건물이 존재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여기죠. 네, 그래서 여기는 무슨 경매가 없다? 일괄 경매할 수가 없죠. 기억에서는. 그죠? 니은 갑이 저당권 취득 후 을이 X토지의 Y 건물을 축제해서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경매 당시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다? 일괄 경매할 수 있죠. 디귿 갑이 저당권 취득 후 병이 X토지의 지상권 취득해서 Y 건물을 축조. 만약에 여기까지 쓰면 다르기 때문에 일괄 경매가 안 되는데 을이 건물 소유권을 다시 또 취득했으니까 네, 이것도 일괄 경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대지 시작해서 그죠? 나대지 시작해서 네, 경매 당시 같다면 토지 건물 캔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22번은 별표해 두시고 22번 니은 디귿이니까 정답은 4번인데 별표 한 5개 정도 해두시고요. 일괄 경매 문제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23번 정답 볼게요. 1번 토지의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했다면 현재 건물 소유자는 제3자 허용된다. 안 되죠. 경매 당시 같아야 되기 때문에 다르면 일괄 경매가 안 됩니다. 자, 됐고요. 또 24번 가볼까요? 일괄 경매 설명 중 옳은 것. 1. 건물은 토지 저당권 설정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게 되면 일괄 경매할 수가 없죠. 또 설정자가 제3자한테 양도했다. 그러면 경매 당시 같지가 않잖아요. 그럼 일괄 경매 안 되겠죠. 세 번째,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용의권 설정받은 제3자가 그죠? 건축한 건물이라도 설정자가 나중에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럼 같잖아요. 일괄 경매 할 수 있겠죠. 또 일괄 경매 하더라도 토지만 받지 건물을 못 받잖아요. 건물 매각 대금 안 돼요. 또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 청구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죠.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2번하고 24번 정도 가지고 일괄 경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이에요. 자, 갑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된 경우 지상건물 범위 설명 중, 자, 틀린 것입니다. 갑토지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럼 갑토지인데 설정 전부터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이거 아니에요? 이 토지 건물이 다르잖아요, 이거. 저당권 설정 당시 이전부터 을이 건물 소유했으면 다르잖아요. 일괄경매 법정 상권은 없죠. 바로 1번이죠. 2번은 설정 전부터, 네, 설정 전부터 만약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지상권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쵸? 근데 또 저당권 설정 후 지상권이 들어왔다. 기준이 이런 거죠. 저당권 전, 저당권 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번, 3번은 전과 후 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왜? 법지가 없으니까 3번은, 아니 3번은 뭐죠? 이것도 설명 다시 드려야 되겠네. 네. 저당권 설정 전 지상권자하고 저당권 설정 후 지상권자가 있으면 경락인에게 이쪽은 대항할 수 있고 이쪽은 대항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2번은 전이고 3번은 뭐다? 후. 자, 네 번째 것은 저당권 설정 후 갑이 토지의 건물을 축조했죠. 그러면 저당권자는 금에서 일괄금에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저당권 설정 후 법지는 없습니다만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자, 다섯 번째 질문은 이런 거네요. 갑 토지에 네, 저당권이 설정받고요. 그 다음에 을이 토지의 임차권 취득해서, 자, 예할게요.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을이 그 다음에 임차권 취득해서 건물 신축해서 등기 쳤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건물 등기가 저당권 등기보다 늦거든요. 따라서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자, 기준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5번은 네, 법지 1번, 그 다음에 일괄 경매 두 가지 섞고 또 일반 지상권까지 섞은 거니까 한번 사령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26번이 있을 거예요. 26번 제3취득자 이야기입니다. 자, 제3취득자는요, 첫 번째, 네, 경매인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유가 있을 때. 두 번째, 여유가 좀 없을 때는요, 대위 변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위 변제할 수 있다는 거고, 지금 여기 다 틀렸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질문은 유입비를 주시게 되면요, 우선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경락대금에서. 3번도 틀렸고. 자, 네 번째 질문은, 자, 요거 대위 변제할 때, 그죠? 네, 채무 전부 변제는 아니에요. 자, 360조에 찍혀있는 특히 지연이자 같은 경우, 지연이자는 1년분만 갚아주면 돼요. 그래서 거기 전부 변제,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4번 틀린 거고요. 자, 다섯 번째 보세요. 피담보 채권 변제하면 말소 등 저당권 소멸한다. 뭐 당연한 거죠. 뭐가 사라지면요, 주가 정도 사라지기 때문에 부종성을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26번이 제3취득자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그 다음 페이지는 문제는 사례 문제니까 조금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